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방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언제쯤 바닥을 잡을까가 시장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바닥이 언제일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항상 이런 하락은 존재해 왔어요. 일단 좀 프리하게 차트를 보면서 시작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코스피인데요. 이때까지 흐름을 보시면 지금 이만큼 떨어졌어요. 이만큼 떨어졌죠. 근데 이렇게 떨어진 구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생각해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건 코로나 폭락이니까 그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하락은 언제나 있다. 근데 하락 후에는 항상 반등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루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하락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반등을 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탄력성이 있어요. 일단 그래서 최근에 하락을 크게 하고 있지만 또 반등을 할 겁니다. 반등을 하는데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최근 흐름만 볼게요. 과거 흐름 빼고 지금 밑선을 이렇게 그럼 추세선이 생기잖아요. 지금 추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추세선 하단까지 왔어요. 이렇게 하단을 좀 뚫어내렸죠. 이게 트랩 스윙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때 계속 말씀드렸던 페일러 스윙이 발생한 거에 대한 반발력입니다. 추세를 이탈해 버리죠. 추세에 못 미쳤기 때문에 추세보다 더 강하게 이탈하는 트랩 스윙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유예요. 트랩 스윙이 발생했고 여기서 이제 뭐 급반등 하느냐 그건 또 모르는 건데 여기서 바닥을 잡고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과매도 구간 투매가 발생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반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좀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손절매를 해버린다 라고 하면 급반등할 때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죠. 잠깐만 나 이미 팔았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지? 그런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을 거예요. 정말 바닥이고 공포심이 있어서 이거 주식 이대로 반등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팔고 나서 다다음 날쯤에 내가 판 종목을 확인해 보면 내가 판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더욱이 상한가까지 가버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합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우듬지팜 같은 종목들이죠. 정말 끝도 없이 신규 상장 이후에 하락하다가 어느새 상한가를 갔고 조정을 보이다 또 상한가를 가고 최근에 좀 어제는 좀 크게 조정을 보였지만 두 번 거의 연속으로 상한가를 갈 정도로 이때까지 하락 흐름을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식의 흐름이 왕왕 발생한다는 겁니다. 뭐 지수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락하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또 급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쯤에서 손절을 했어요. 이쯤에 손절하고 이쯤에 손절을 했어요. 더 떨어질 것 같아. 주식 이제 하락 추세고 여기 더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손절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쯤에 와버리면 사람이 멘탈이 붕괴가 돼요. 나는 이때 손절했는데 왜 올라갔지? 그럼 여기서 또 추격 매수인데 조정을 보여요. 잘못 잡았다. 손절하고 다시 올라요. 뭐야? 잡고 손절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니까요. 이게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잘 모르겠으면 경거망동하지 마라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수익권으로 바뀌었죠. 뭐 지금이야 다시 손해권으로 바뀌었지만 또다시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가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그럼 왜 상승을 얘기를 못하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하락을 했을 땐 반드시 반등을 한다. 그런 이유는 거의 신용 반대 매매가 발생했을 때 또는 악재가 해소됐을 때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투매가 발생하고 있고 신용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신용잔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신용잔고가 다 나오면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수요 공급 법칙 아시죠?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죠. 코스닥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때문입니다. 에코프로. 일단 캔들 자체가 지금 갭 하락이 두 번 발생했어요. 이거 30이죠. 30이 발생했습니다. 30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좀 횡보하는 흐름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 30이 발생했으니까 횡보 이런 공식이 아니고요. 갭 하락을 3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올 만한 가격대에 온 겁니다. 보조 지표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에코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제가 최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보시면 이거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만 확대해서 볼게요. 요것들은 다 뭔지 아시죠? 공매도 잔고가 요 산입니다. 지금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공매도 잔고가 상승할 때를 보세요.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하죠. 이때 공매도 잔고가 떨어질 때 주가가 떨어지죠. 공매도 잔고가 잠깐 상승하니까 오르죠. 자, 그럼 이게 뭘까요? 숏 커버링으로 상승한 걸까요? 아니죠. 공매도 잔고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상승할 때 공매도 잔고가 올라갔다는 건 뭘까요? 상승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공매도는 아시다시피 업틱 룰을 뭐 예외로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 뭐 시장 조성자나 이런 것들이 그냥 좀 허가를 받고 그 공매도를 예외로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기본적인 공매도는 현재 호가보다 위에 걸어야 돼요. 이 호가창을 보시면 현재 호가가 있잖아요. 이게 그 매수 호가, 이게 매도 호가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매수 호가, 이게 매도 호가잖아요. 그럼 이게 현재가인데 이거 위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위에, 현재가 위에, 이게 업틱 룰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매도가 많이 발생했다는 건 여기 계속 걸렸다는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매도벽을 쌓아 놓으면 이렇게 어떻게 되죠?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맞죠? 그래서 공매도는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뭐 다른 용도로도 쓰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가의 그냥 과매수를 좀 방지하는 거예요. 거품이 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그게 그 원리인 거고,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상승한 걸 보면 공매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즉 공매도 세력들은 에코프로의 상승을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여기서 보이는 거죠.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공매도로 막으면 그대로 하락해 버립니다 지금. 이번엔 또 급격하게 하락을 해버렸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공매도 세력들도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공매도를 많이 했어. 이쯤에서 공매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쯤 되면 이제 수익이 커지잖아요. 이제 공매도 수익률이 한 50%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익절을 한다는 겁니다. 익절을 하는 세력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걔들도 이제 슬슬 서로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그게 쇼커버링 장세가 돼서 급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또 현자님 중에 한 분이, 아는 분이 좀 이 가격대에 고프로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 근데 아직도 뭐 신뢰를 하고 있고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시던데, 에코프로가 반등하는 흐름은 나올 겁니다. 에코프로가 반등하는 흐름은 나올 건데, 저도 거기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반등하는 흐름은 나올 건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좀 물음표입니다. 그러려고 이렇게까지 올라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 있던 세력이 있다고 치면 벌써 다 못 팔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떨어져 버리면 된다? 아니에요. 그럼 뭐 기사를 뿌리든가 아니면 뭐 수급을 만들든가 해서 다시 반등장을 만들겠죠. 그리고 자기들 물량을 털고 나갈 거란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서 팔고 나갔잖아요.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의 시선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때 드렸던 말씀이랑 지금 드리는 말씀이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좀 받아들여지는 게 다르죠. 이때는 아이고 웃기지 마요, 뭐 배터리 아저씨 얘기 못 들었어, 이런 그 분위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에코프로 시세 끝났다는 거에 동의하시나요?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반등만 남은 거예요. 반등하다가 이게 막 뚝 올라간다? 예, 참 그건 또 예,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뭐 왈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본인의 믿음의 영역이니까. 근데 그냥 저는 이때까지 제 본 주식 경력이랑 경험이랑 공부했던 내공이랑 그 다음에 주식의 감을 동원하면 이건 더 이상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할 건데 어디까지 할지가 궁금한 거죠. 그럼 사람들이 많은 매물대로 가겠죠.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공방을 벌이다가 뚫어 올리는 척 하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흐름까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쌍봉이죠. 크게 쌍봉이죠. 크게 쌍봉. 이렇게 대시세를 냈던 종목은 웬만하면 쌍봉을 찍고 내려갑니다. 웬만하면.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거든요. 다시 살아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주도 세력들이 털고 나오는 거죠. 그럼 공매도는 여기서 털어야겠죠. 이제 공매도를 털고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다시 공매도를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작전을 펼칠 거라는 겁니다. 아마 매우 그렇게 여겨져서 저도 대응을 하는 거고,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또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해야겠죠. 네, 계속해서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저는 좀 손해권에 들어왔어요. 왜냐면 제가 매수했던 영역이 여기죠. 여기이기 때문에 지금 손해권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지켜볼 거예요. 뭐 급하게 손절매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만약에요,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진득히 볼 거다. 에코프로는 대형 캡이기도 하고요. 공매도 잔고도 많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코홀딩스는 조금 다른데요. 조금 달라요. 보시다시피 에코프로랑 비슷한 류의 종목인데 단지 코스피에 있고 얘는 뭐 다른 모멘텀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이지만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지 않았어요. 공매도 상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 이유가 나중엔 밝혀지겠지만 최근에 공매도 잔고를 급격하게 상환했죠.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세력은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공매도를 상환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상환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주가는 많이 떨어졌죠. 여기서 공매도 쭉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포스코홀딩스의 매수가가 좀 낮아서 이 정도에 샀었거든요.
그래서 좀 버틸만 한데 여기서 산 사람들은 지금 지옥이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공매도 잔거를 보면서 좀 따라가려고 해요. 미증시는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야간 선물은 당연히 돌았었겠네. 야간 선물도 돌았었죠. 근데 시초가는 나쁘지 않을 거다. 근데 최근에는 전강 후약장이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또 이런 걸 또 맹신할 수는 없어요. 제가 좀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보고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미증시는 반등하고 있는 흐름이라 마이너스긴 해도 마이너스적인 음봉이긴 해도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빅스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미국채 선물도 지금 떨어지고 있죠. 괜찮은 걸로 보여집니다. 뭐 뉴스를 보면 뻔하죠. 코스피 2300 붕괴했다. 이제 심리적인 이런 라운드 피겨를 붕괴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투매가 떨어지는 겁니다. 반등 못하는구나 주식. 이제 그 시장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가 된 거예요. 이제는 뭐 신용 반대 매물도 계속 나올 거고 사람들의 공포에 젖은 매물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이용해서 유유히 외국인 기관 같은 애들은 또 매수하는 거죠. 이렇게 하락장이 펼쳐질 때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건 또 조만간에 말씀드려 볼게요. 전문가들은 더 떨어질 거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이 전문가들은 항상 맞지 못합니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이건 그냥 가뭄에 콩나도 좋은 소식이 보이는 겁니다. 외국인이 5천억을 팔았다. 코스피가 와르르. 그 10개월 만에 2300선 아래로. 이건 뭐 선물이랑 같이 봐야겠죠. 지금 코스피 선물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결국엔 포지션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도 이제 슬슬 매수 포지션으로 돌릴 생각을 할 겁니다. 1억 투자했더니 4,400만원이 증발했다. 44% 떨어졌네요. 내년 7조 만기 더 큰 폭탄이 터진다 라는 건데 홍콩지수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뉴스들이 있고 지금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면 신용공여 잔고 추이가 있습니다. 최근 6개월을 보면 신용공여 잔고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반대 매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신용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신용이 계속 빠지고 있고 20조를 훌쩍 넘었던 지금 신용이 17조까지 왔거든요. 이 16조대로 떨어질 거예요. 16조대로. 그 신용이 좀 떨어졌으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이 이제 슬슬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공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질 거고 그럼 주가는 상승할 겁니다. 일단 시장을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지면 대응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이번에 지켜보시고 다음 하락장이 왔을 때도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장이 되면 진짜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공포감이 생기고 지금 나만 있는 것 같고 혼자 전부 다 팔고 떠난 것 같고 주변 사람도 주식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혹시 나만 가지고 지금 바보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팔고 나와서 뭐 인버스 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건 모든 이들이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포 상태라는 거죠. 항상 공포 상태가 오면 그때는 바닥권이었습니다. 바닥이라기보단 바닥권. 그걸 뭐 보기 좋게 깼던 게 코로나 폭락이었는데 바닥권이 왔었는데 거기서 더 내려가 버렸죠. 그때 라이브로 같이 말씀하시던 분들 생각나네요. 아무튼 그런 시장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늘 있던 시장이고 늘 있던 이슈입니다. 늘 있던 이슈고 정말 주식시장이 망하고 세계 경제가 붕괴될 만큼의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뭐 장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한번 좀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손절하긴 늦었습니다. 지금 손절하긴 늦었어요. 늦었기 때문에 뭐 구태여 지금 와서 손절하지 마시고 반등을 좀 기다렸다가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절을 하실 거면요. 저는 손절을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손절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항상 손절을 하면 후회를 했어요. 예전에도 그랬었거든요. 항상 손절을 하면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후회를 하는 경험을 조언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진득히 좀 지켜보시고 반등세가 보이면 그때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